세계불교 TV 오늘부터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국 불교는 요즘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미얀마 불교하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쌍벽을 이루는 불교입니다. 테라와다 불교죠. 태국 불교는 미얀마 불교 승가와 함께 테라와다는 이제 상자부지, 상자부.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제 나라입니다. 저는 한 23년 전에 태국 불교 승가에서 이제 비구 생활을 경험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수십 차례 태국을 방문하면서 승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변함없이 상자부의 전통이 잘 계승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약 한 8년 전에 100세의 나이로 이제 입적하신 썸댓브라 나냐상화라고 하는 승왕이 이제 계시죠. 그분이 제 스승이십니다. 태국 불교 이제 맥으로 따지면은 그분은 태국의 제 19대 승왕을 역임하시고 이제 2013년에 이제 입적하셨는데 아직도 법구가 왓보원이라는 사원에 이제 안치되어 가지고 불교도들의 조문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태국 불교에서는 승왕을 상카라시라고 해요. 상가라자. 영어식 표는 이제 The Supreme Patriarch of Thailand. 태국의 이제 최고 이렇게 승왕. 승려로서는 이제 최고 높으신 분이죠. 태국 승가의 최고 수장이란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 이분을 부를 때 썸댓프라 상카라 사콘 라마하 상카바리 나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식 호칭입니다. 나는 항상 그분을 이제 존경하는 뜻에서 이제 상가라자. 상가라는 것은 승가라는 것이고 라자라고 하는 건 이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승왕이지, 승왕. 우리 식으로 이제 말한다면 종정 큰 스님이죠. 미얀마나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승가에도 이제 상가라자 제도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태국 승가의 상가라자의 권위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승왕은 개인의 인품이나 역량도 뛰어나지만 태국 국가에서 태국 승가는 말할 것도 없고 왕이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존경심과 대우는 거의 부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1989년 타이 상가 슈프림 카운실 태국 최고 승가회의에서 선출되어서 당시 이제 부미볼 국왕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태국 승가 최고 회의를 이제 마하테라 사마가마라고 이제 하거든요. 태국 불교 승가의 관리 기관이며 태국 승가 내의 모든 승단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본부입니다. 태국 불교 행정과 불교 교육, 전법, 포교 등의 간의 자문을 구하는 가장 높은 순위의 고승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가 최고 회의는 1963년 1월 1일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것은 1962년에 입법화된 승가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승가 최고 회의에서 선임된 저희 스승 썸댓프라 나냐나 상화라는 25년간
승왕을 지에 계시면서 태국 승가를 이끌으셨습니다. 나는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갈 때 태국을 경호할 경우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스승이신 승왕께 문안하는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승왕께서는 비록 내가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활동하는 뭐 승려이지만 국제불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 주시고 필히 저 일행을 우선적으로 이제 접견해 주시면서 또 사진도 같이 찍어 주시는 이제 여유를 보이시고 하셨습니다. 태국 승왕은 형식상 태국 수상과 승가 최고 회의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승왕은 국법에 의해서 태국 승가를 통괄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지위지요. 태국 승가는 단일 승가이지만 그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하니까야파와 또 하나는 담마윤니까야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에는 또 소수의 대승불교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도는 주로 이제 중국계 대승불교들을 이제 말하죠. 썸데프라 나야나 성하라 성왕은 담마윤니까의 보수파 출신입니다. 이분은 저도 이제 그 보수파에 가서 비구 생활을 했습니다만 테라와다의 두 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나야라고 그러죠. 위나야 계율이라고 그러죠. 위나야 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진보적이면서 다수파인 마하니까야파의 비구들은 오후 불식 그쪽의 스님들은 오후에 이제 음식을 안 먹거든요. 하지만은 오후에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마하니까파에서는. 그리고 아침 탁발할 때 슬리퍼를 이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이면서 태국 승가의 개혁파에 속한 담마윤니까야파 소속 비구들은 오후 불식은 물론 하지만 오후에 우유가 금지되고 차나 콜라 같은 음료수만 이제 허용되고 또 탁발할 때도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이면서 이제 엄격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사 색깔도 좀 다릅니다.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진보 보수의 뭐 개념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국 불교 승가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기성불교의 타성에 실증을 낸 일부 신생불교단체가 출연하고 참여불교 운동이나 비구니 승가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태국 불교의 승가는 승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승가는 율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비구와 사미가 있고 약 10만 명의 이제 메치라는 준 비구니가 있어서 그 중에는 가끔 문제를 이제 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몇 년 전에 태국 시골 한 사원 주지가 그 제트 비행기를 조종하고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무례를 이제 일으켰으나 진상을 파악한 지역 승가에서 제명하여 승가에서 축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직 항공기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승가 내의 다수 비구가 이런 비행에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 승가로서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다수의 비구가 타락한 이제 승가가 문제이지 비구 개인 한 사람의 문제는 멸빈으로 간단히 끝나며 범법 행위는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받기에 승가에 아무런 영향이 이제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국 승가는 이제 건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테라와다를 소용한 이래로 사실 그 태국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원래 그 11세기, 12세기 이때 이제 그 불교가 전해졌거든요. 미얀마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얀마와 함께 테라와다의 적통으로 이제 정법을 구현하고 비구 승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승가가 무너진 스리랑카의 율맥을 다시 전수해줘서 지금 스리랑카의 시암니까야파는 스리랑카 승가의 다수파 비구 승가입니다.
테라와다의 역사는 너무나 이제 극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미얀마 또한 스리랑카에서 테라와다를 이제 수용했으나 다시 스리랑카의 율맥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스리랑카 승가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재수입된 율맥에 의해서 승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불교 역사가 길고 교학적으로 뛰어나도 율맥이 끊어지면 테라와다의 적통성을 상실한다는 철칙에 수긍하는 전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맥이나 율맥이 단절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것과는 너무나 이제 다른 모습이죠. 저는 그동안 태국의 불교 그 대학 교육기관인 태국 국제불교대학과 마하 츄라롱콘 불교대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세미나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여러 그 대학의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대담을 자주 이제 나눈 바 있습니다. 태국 코라트에 이제 소재한 국제불교대학은 태국에서 설립된 신생불교대학으로 20년을 짧은 역사이지만 문자 그대로 국제불교대학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대학입니다. 200여 명의 재학생들은 세계 30여 국가에서 온 다국적 학생들로서 영어와 중국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수진 또한 세계 정상급 불교 학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고 수만 군의 영어 장서는 태국의 불교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보다도 이제 장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불교대학은 태국 남부 송콜라 지역에 30만 평 규모의 남부 캠퍼스와 태국 동남부 코라트에 40만 평 캠퍼스가 있는 매우 독특한 불교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영어와 중국어로 수업을 받지만 캠퍼스에서의 공용어는 영어였고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구사했습니다. 저도 세계의 많은 불교대학을 가봤지만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 나라에 소재한 국제불교대학처럼 영어가 공용어로서 통용된 대학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이제 불교대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하 츄라롱콘 불교대학교 이제 총장이었던 비구 프라 담마푼딧 이제 박사와 만나서 이제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담마푼딧 총장은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마하 츄라롱콘 불교대학교 총장을 맡아서 태국의 승가 교육을 이제 담당해 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하 츄라롱콘 불교대학교는 학생이 2만 명으로 그 스님들은 2만 명 거의 태국에서는 마하모코토 불교대학교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승가 교육의 센터입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 명이 비구 학생들입니다. 제가 학생도 한 5천 명 정도. 이 대학의 국제과정은 이제 유명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대학은 국립대학교로서 태국 승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 배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10개의 그 분교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5개의 학문 결연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캠퍼스는 부산에 있으며 20년 전부터 학문 결연을 맺어서 300여 명의 학석사를 배출한 바 있으며 현재 50여 명이 이제 재학 중입니다. 나는 이 캠퍼스 통역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구 담마푼딧 박사는 유엔에서 제정한 부처님 오신 날인 유엔 외사의 날을 유엔 본부에서 처음으로 결의하여 시행하게 만든 이제 장본인입니다. 세계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이제 불교 지도자이죠. 비구 담마푼딧 박사는 테라와다와 대승불교는 불교의 양날개라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태국에는 많은 사원이 있는데 태국 수도 방콕에는 약 400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밖 그 지역에 약 한 3만 개. 그러니까 태국 전역을 따지면 한 3만 개 이상 되거든요. 사원이.
그런 그 대소사원이 이제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그 왓보워니웻 사원은 방콕 시내 그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여러분 혹시 태국 그 방콕에 이제 관광 가시면은 그 카오산이라는 카오산, 이 사원이 바로 그 카오산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아침마다 탁발을 삔다바다라고 하는데, 그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그 나가가지고 이제 3위 1발로 나가서 그 탁발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소수의 서구인들이 태국 국내나 다른 동남아 또는 인도 등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항공권을 이제 준비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비영어권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6개월만 채로 하면 영어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영어가 공용어로 통하는 일종의 이제 국제 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카오산의 명성은 여전하고 범위가 더 확장되고 여기를 찾는 외국 여행객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뭐 서양 사람은 물론이지만 아시아인들, 뭐 일본, 한국까지 이제 합세하는 이제 추세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금년 뭐 이게 이제 지금 한산할 겁니다만, 아무튼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도 가끔 눈에 띄는 것을 이제 보고 저는 참 한 42, 3년 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격세지감이 이제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이제 생긴 것을 보고 한국인들에게도 이곳이 결코 낯선 곳이 아니다.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그 유학 중인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이곳 왓보워니웻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주선을 이제 한 바 있습니다. 왓보워니웻 사원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원은 태국 상자부의 보수 개혁파인 담마윷 니까야, 담마윷 니까야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 파의 이제 본부 사원이죠. 이 사원은 태국 짜끄리 왕조, 지금 현재 그 왕조가 짜끄리 왕조거든요. 왕조의 이제 호원 사원입니다. 이 사원의 건물 가운데 프라푸타 친나시법 땅은 1357년에 이제 건립된 것입니다. 이후 짜끄리 왕조의 많은 왕자들이 이 사원에서 공부하고 비구 생활을 했는데 고 푸미폴 국왕과 현 국왕도 그 이제 태국 가보시면 알지만 그 에메랄드 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계 의식을 거행한 후에 이 사원에 와서 그 비구 생활을 이제 합니다. 이분들도 그 여기서 이제 그 비구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 헌법에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승려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승려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스승이신 썸된 프라나냐 성화께서 이 왕들을 이제 말하자면 안내하면서 이제 지도했죠. 태국 현대 정치사에서 그 왓보워니웻 사원은 이제 그 탄원 수상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그 태국의 군인 또 정치가로 1931년 왕립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방콕 주둔 제1사령관이 되어 1957년 쿠데타를 지지하고 1958년 총리에 이제 잠시 올랐다가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제 된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1963년 12월 그 타라나시 이제 죽자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8번째 태국 그 헌법 개정안을 위에 이제 기초할 의원들을 임명했고 68년 6월 새 헌법을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1973년 학생 폭동으로 군부의 지지를 잃고 국외로 망명했다가 1976년 은밀히 귀국해서 이 왓보원의 사원에서 이제 가사를 수하고 비구 생활을 한 것으로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아주 너무나 이제 유명한 그 뉴스였습니다만은 그 후 이제 환속에서 조용히 이제 여생을 보내다가 2004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탄원 수상 후에 그 후임에는 이제 사냐 담바삭티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세계 불교도 우위의 회장을 WFB라고 그러죠. 월드 펠로십 오브 부디스트. 여기 이제 회장을 오랫동안 이제 하시고 또 저도 세계 불교도 우위의 한국 본부 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또 청년회 회장을 비롯해서 본부 집행이사 또 현재도 세계 불교대학 집행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다는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몇 차례 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태국 불교는 그 미얀마 또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전통이. 그래서 그 짜끄리 왕조의 몽굿 왕이라고 있습니다. 몽굿 왕, 라마 4세죠. 이 사원이 이 왓보원의 사원이 짜끄리 왕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왕자 출신 비구 그 몽굿이 1836년에 이 사원에 와서 이제 주지직을 맡으면서부터 그 왕실과 이제 인연이 됐거든요. 근데 그 비구 몽굿은 이제 수계명, 본명이죠. 와지라 나노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라마 4세로 태국 국왕에 등극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왕자인데 그 비구로 스님이 되었다가 오랫동안 스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가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제 고 포미폴공왕은 이 라마 4세인 몽굿 왕의 이제 증손자가 되죠. 라마 4세는 몽굿 왕으로 알려진 태국의 짜끄리 왕조의 네 번째 군주입니다. 재위 기간은 1851년에서 1868년까지고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왕 중에 한 분이죠. 지금 라마 4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승려 생활을 이제 오래 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다. 이제 이 얘기인데 1946년 그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안나 레오 노엔즈가 6년간의 궁중 생활 이후에 쓴 안나와 시아모 왕이라는 그 영화죠. 그 영화 제목이 왕과 나라는 그 영화와 연극은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서양 제국주의 압력이 최초로 시암에 밀려 들어왔을 때 태국을 시암이라고 돼요. 시암, 타이, 시암. 서양의 개혁을 포용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찍이 19세기 일찍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해서 개혁을 근대화를 일찍 했습니다. 태국이 사실은 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시암의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 있는 시암의 과학과 기술의 아버지라는 것도 바로 이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몽굿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1824년 비구가 되었고 비구 생활 중 부왕의 서거 소식을 듣지만 차기 왕으로 이제 책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로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승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못한 거죠.
이유는 대신들의 농간으로 이복 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몽굿은 그 왕비인 정실, 그 정실 왕비의 아들이었지만 후비의 아들인 이복 동생이 이제 라마 3세로 등극을 하자 몽굿은 비구로서의 신분을 27년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했다가 27년간 그대로 그 승려로서 이제 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 기간 그는 이제 불교 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담마윤 니까야, 부처님 그 정법을 가르치는 종파라는 이제 뜻인데 그 파를 이제 창종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이분이. 그리고 1833년 불교 개혁을 시작하고 1836년 이 왓보오니벳 이제 사원 주지로 부임하면서 이 사원은 태국 불교 개혁파의 이제 산실이 됩니다. 그가 개혁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이제 승려로서 태국 전국을 만행하면서 이제 다녀보니까 비구들이 너무 게으르고 또 계율도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불교 개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구현하고 또 율장에 따른 이제 그 계율 준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한 27년간 비구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태국 불교도 개혁을 하고 또 그 큰 사원에 이제 주지까지 했지만은 이제 그 3세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 라마 4세로 등극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계를 반납하고 그 후에 18년간 이제 왕위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왕으로서 계속 그 불교 개혁을 이제 계속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태국 스님들은 승려 생활을 하다가 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싫다면은. 그리고 3번까지 다시 될 수가 있어. 한 번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3번까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왕이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10년, 20년 하다가도 보면 그 결혼해서 나가더라고. 그런 분들을 내가 이제 많이 봤고.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하고는 좀 다른 이제 승가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서양의 근대 지식을 접하고 또 이분은 이제 라틴어와 영어를 배우고 선교사로부터 천문학과 항해술에 대한 지식을 이제 습득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는 18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27년간 비구 생활을 했죠. 이제 끝나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18년간 그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시암 태국을 발전시켰고 또 불교 개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이제 후원했습니다. 1868년 64세로 이제 서거했고 그의 아들 줄라롱콘이 라마 5세로 이제 왕이 올라서 그 라마 4세 승려 출신인 그 부왕의 라마 4세의 불교 개혁 정책을 더욱 이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태국 불교를 소개하면서 이 지금 라마 4세부터 이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현재 태국 불교의 어떤 그 성격은 바로 지금 라마 4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태국의 개혁 불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데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을 이제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만약에 이렇게 가서 그 여행을 해보면은 라마 5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줄라롱콘. 그분이 바로 이제 라마 4세인 몽굿 왕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7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그 몽쿠드 왕이 이제 아들로서 라마 5세가 됐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줄라롱콘 대왕이라고 그래. 줄라롱콘 대왕.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자기 그 라마 5세는 이제 그 또 그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 몽굿이 이제 부인이 또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와지라 그 형제 하나를 이제 비구를 이제 만들었어. 출가시켜 가지고 그분이 이제 와지라 나나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불교 계획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그 왕자 출신 와지라나 비구는 이제 그 제10대 상과라자인 이제 승왕에 이제 추대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라마 4세인 이제 몽굿 승려 출신이죠. 그분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18년간 재직하다가 그 아들 라마 5세 줄라롱콘, 또 줄라롱콘의 이제 이복 동생인 이제 왕자 한 사람을 출가시켜 가지고 이제 본명이 와지라나나,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승려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상가라자 승왕에 이제 등극을 하면서 또 불교 개혁을 계속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확립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현재 태국 불교의 제도를 이제 확립하신 분이거든요. 왕자 출신 비구로서 그는 빨리어와 교학 학습에 전념하고 1893년 마하마코토 불교대학을 이제 불교대학을 설립을 했어. 설립을 해서 이제 개교를 하고, 또 빨리어 그 이제 상자부 불교의 경전어는 빨리어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한문이 우리의 이제 경전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자부에서는 이 빨리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든 그 경전이 빨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빨리어와 교학습은 물론 시아모, 역사, 과학과 종교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제 설계하고 그의 불교 계획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또 그는 빨리어 문법서를 조설하고 빨리어 국가 시험 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승가는 빨리어 국가 시험이 있습니다. 빨리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제 그 합격하고 이러면은 그 자격을 이제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태국의 초등교육은 사원에서 이제 실시하는 역할을 했고, 또 1894년에는 이제 법안이라는 법법자 눈한자 법안이라는 이제 불교 잡지를 창건해 가지고 지금도 그 발행을 하고 있죠. 또 1902년 태국 최초로 이제 승가법에 의한 태국 최초 승가의 행정기관, 우리 같은 뭐 총무원, 종단 이런 것이 이제 설립이 됐고, 1910년 그는 태국 승가의 최고 수장이 이제 임명이 됐죠. 그리고 1902년 승가법에 의해 가지고 승가 최고 회의를 제도화하여 태국 승가를 통과하고 의결하는 승가 최고의 권위 기관으로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그는 최고 상가라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1921년에 이제 입적을 했고, 그분은 율장 입문, 율장이라는 이제 비나야 1, 2권을 이제 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태국 스님들을 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 태국에서는 일단 그 비구가 되면은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이 율장 입문입니다. 율장 입문. 율장이라는 것은 이제 계율, 이제 그 1, 2권인데 이걸 이제 배우거든요. 태국 승가의 계율 정신은 내가 아는 한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이제 모범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태국에서 비구 생활은 그야말로 율장 그 자체의 이제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 승가도 비교적 율장 준수에 이제 철저합니다만은
이들 상자부 가운데서도 태국 승가는 제도적으로나 사회 생활면에서 비구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구가 시장통을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곳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비구는 이제 이 가사자락이 여인의 옷자락에 닿으면 오히려 그 여자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해서 비구의 가사에 몸이 닿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주의합니다. 이러한 것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상당수의 스님들은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남의 나라 불교를 칭송하냐고 이제 하겠지만은 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도 입장에서 사실을 이제 왜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교세가 약화되고 불교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제 신도들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태국 불교 승가는 청정성과 순수성을 잘 유지 개성하고 있다. 태국 승가는 계율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여 년 제가 이제 왓보니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남방 비구로서 수행할 때 나를 사실 가장 압박하는 것이 이제 그 계율이었습니다. 계율. 비구 생활 그 자체는 바로 계율 준수 그 자체였고 또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비구의 삶은 율장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비구회를 받고 내가 이제 받아든 책이 이 율장 입문 1권, 2권이었는데 영어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The Entrance to the Vinaya 이런 제목인데 이거는 그 몽고당의 불교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책이 그러니까 몽고당은 원래 그 라마 4세라고 그랬죠. 이분이 이제 27년간 비구 생활을 하고 태국 불교를 이제 개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왕위를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18년간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또 아들 하나를 말하자면은 출가시켜가지고 이제 또 그 이어가겠지. 그분이 이제 제 10대 태국 상가라자인데 와지라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율장을 이제 지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몽꽃 라마 4세 아들인 이제 와지라나나 비구가 그 저작한 율장인문 1권 태국의 비구 승가를 위해서 저술되었고 불교대학에서 교조용으로 쓰던 텍스트입니다. 태국어로는 초판이 1915년에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현재 한 150판도 넘게 출판되었고 영어판은 1969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로 지금 뭐 아마 지금 수십 판이 지금 발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스님들이 많이 되거든, 서양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된 그 교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제 계율을 이제 배우고 이제 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60년 전부터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태국 승가에 와서 비구계를 이제 받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왓보니 사원 산하에 있던 마하마꽃도 불교대학 출판부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어판을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입적하신 썸덴 야나 상화라 상가라자께서 이제 그 마하마꽃도 불교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영문판을 처음으로 이제 간행하셨고 영역은 이제 호주 출신으로 이제 왓보니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던
칸티팔로. 예, 프라라고 하는 말은 스님이라는 뜻이 스님. 그 칸티팔로 이제 그 스님이 이걸 이제 영역을 했죠. 태국어에서. 그리고 이제 율장 인문 일고는 뭐 1장부터 10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율장 인문 2고는 11장부터 2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오빠 산바다. 구족계라고 그러죠. 구족계. 비구계를 구족계라고 합니다. 오빠 산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넘으면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비구계를 받죠. 그리고 이제 2장은 율장에 대한 그 내용, 또 3장은 이제 빠띠모카라는 게 있어요. 빠띠모카. 계본이지, 계본. 비구 250개에 대한 그걸 쭉 이제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남방 상자부 불교는 이 계본에 의하면은 227개구나. 비구 227개가 이제 되고, 북방불교는 법장부의 사분율에 의해서 이제 250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자부 비구계 조목은 227개가 되고, 이 북방불교는 250개 이제 조항이 되고, 또 남방 비구니는 348 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불교는 이제 비구니 계맥이 이제 단절됐다고 해서 이 그 율장에서는 이제 다루지를 이제 않고 있는데 1996년 12월 우리 한국 비구니 계맥을 스리랑카 그 비구니들에게 이제 전해줘가지고 지금 남방불교에도 비구니 승단이 이제 생겼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실이 있고, 이제 한국 불교는 중국에서 전해졌는데 법장부의 사분율 전통에 따라서 구족계를 이제 받습니다. 사분율은 남방 상자부의 율과 사실 뭐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율면에서는 남방 상자부나 북방 뭐 대승불교나 티베트 불교나 같아요, 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율장상으로는 남방 상자부나 중국, 한국 그리고 티베트가 거의 다 뭐 같은 율장에 의해서 비구,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빅수라고 그래요, 빅수. 티베트에서도 빅수라고 그러죠. 구족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나 사상적으로는 상자부, 뭐 대승, 마하야나, 또 티베트 불교는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해가지고 금강성 불교라고 그러죠. 밀교. 그다음에 뭐 선불교 등등으로 이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승가 그 구성원인 비구, 비구니 그 율장에 의해서 이제 구족계를 받고 수지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에서 승려가 결혼하도록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사실상 비구 승가가 없어졌습니다. 극히 극소수 이제 비구가 지금 뭐 존재하는 것은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메이지 유신 1860년 이후로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승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불교, 그때 다 그 이제 혼자 독신호 사는 비구 스님들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그 한국의 그 혼자 사는 스님들을 갖다가 말이야, 그 퇴처화를 해버렸어. 결혼하도록. 이래가지고 오늘날 사실은 이제 결혼한 승려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 이제 원인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또 그 무슨 그 전라남도 어디 그 큰 절에 그 소유권을 두고 이제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지금 찾아 올라가면은 지금 일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태국 불교 얘기하는데 이제 율장 지금 그
이제 그만큼 태국은 율장을 이제 중시 여긴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국의 비구들에게는 필수 과목과도 같은 텍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서 태국에 와서 비구 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이 영문판 율장 입문 1과 2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기본 교재이다. 나도 비구회를 받고 수행생활을 하면서 왓보니웨 사원 경내에 있는 마마코트 불교대학에서 썸덴나나 상화라 상가라자의 이제 훈도를 받으면서 율장 공부를 할 때 이 텍스트를 집중해서 연구했던 때가 참 엊그제 같습니다. 썸덴나나 상화라 상가라자께서는 이분은 평생 비구로서 100세가 되도록 그 율장을 준수하면서 수행하신 분입니다. 평생 아침에 탁발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또 사원 주위의 거리에 나가셔서 탁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문을 열어놓으시고 불자님들이나 내방객을 맞이하여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비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국 그 비구 승가를 이제 칭송하는 것은 세계 모든 불교의 비구 승가가 건실하고 청정하고 순수해야 세계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라는 종교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며 이제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불교를 말하다 이제 오늘 앞으로 한 몇 차례 태국 불교를 이제 소개할 건데요. 오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같은 상자부 불교 중에서도 같은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가 다 이제 상자부 불교권이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대승불교도 있고 상자부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자부 불교,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는 스리랑카에서 이제 전해졌다. 11세기, 12세기. 또 인도 불교는 기원전 3세기. 인도에서 이제 전해졌고 스리랑카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져 가지고 한 1000년 이상 이제 있다가 이제 11세기 이때 이제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스리랑카 불교가 서구의 열강들에 의해서 거의 성단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해줬던 그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에서 다시 또 계맥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리랑카 불교 편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스리랑카의 그 종단이 한 4개 되는데 하나가 제일 큰 종단이 이제 시암니까야. 시암니까야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암이라는 게 태국이란 말이거든. 시암종이라고 그래. 시암종. 그러니까 태국에서 계맥을 이어온 거예요. 나머지 또 3개 종파는 미얀마에서 또 이어왔어. 미얀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 상자부의 전통은 계맥을 중시 여긴다. 계맥. 부처님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그 승가의 맥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 불교는 같은 상자부 불교 중에서도 계맥을 중시 여기고 또 오늘날의 태국 불교의 성격을 지금 얘기한다면은 그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몽굿 라마 4세죠. 몽굿 왕이 비구 생활을 27년간 하다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고 그분이 그 불교 개혁을 이제 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이제 아들 하나를 또 비구로 추가시켜 가지고 그분이 계속 태국 불교를 개혁하도록. 그러니까 몽굿 왕이 불교 승려로 있을 때 이제 단마윷 파라를 만들었던 개혁, 보수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개혁을 하게 해서 또 아들을 추가시켜 가지고 아들이 또 그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무엇에 초점을 뒀냐면 율장 준수에 초점을 뒀다. 율장이라는 게 계율이거든요. 계율.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태국 불교를 개혁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태국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그 핵심이면서 기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것이고, 또 하나, 태국은 그 몽구도 왕이 27년간 승려 생활하다가 이제 왕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승려 생활 하다가도 또 환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3번까지 또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10년간 하다 환속했다가 다시 또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는 법납을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옛날에 10년 했던 것은 날아가 버려요. 새로 시작하고. 이러한 그 독특한 태국 불교의 어떤 그 승가의 이제 그 전통, 이런 것이 좀 스리랑카나 이제 미얀마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국 같은 데 이제 가보면은 태국 전역에 한 3만 개의 사원이 있어요. 3만 개. 그리고 승려 한 50만 명 되고. 또 태국에서는 남자는 누구나 한 번씩 승려가 돼야 돼요.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그렇게 해서 그 승려의 경험을 쌓는 것을 하나의 그 태국 사회의 관습입니다. 관습.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주 좀 활발하고 참 불교 국가인 이제 태국 불교는 아주 그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할 이제 불교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 비구 생활을 이제 좀 했습니다만은 참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제로 그걸 다 지켜야 되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요. 오후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나는 그 보수파로 또 들어가 가지고 오후에 그 우유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이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참 엄청난 것이 그 경험이고 길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한 몇 차례 더 태국 불교를 소개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이 빨려는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나모 다사 바가와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자애로우시고 고상하신 부처님, 또 아라한, 그 다음에 아주 그 정법을 깨달으신 그런 부처님께 이제 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